안녕하세요. 10월 예식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과는 5년 연애 후 작년에 신혼집 구해서 살고 있어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 예식은 포기하고 웨딩 촬영이나 하자고 둘이 결정했고, 신혼집이나 가전 가구 등등 둘이서만 준비하고 살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그래도 예식은 하고 사는 게 좋다고 해서 예식 준비는 한복만 제외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전부터 한복 맞출 필요 없고 큰아들 결혼식에 입었던 거 똑같이 입을 거라고, 예단도 필요 없다고, 큰며느리도 그렇게 했다며 부담 갖지 말고 10만 올리라고 그랬었어요. 저희는 작년 웨딩 촬영했으니 스드메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서로 반지 하나씩 나눠 꼈으니 본식 드레스와 정장 본식 촬영, 친정엄마 한복 대여, 아버지 양복 한 벌, 청첩장만 생각하고 있었고, 어버이날이라 시댁 들려서 어머님과 밥 먹으며 얘기 나누게 됐어요. 상견례는 이미 했으나 식전에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예식 부분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니 어머님이 하는 말이, 한복은 나도 대여할 거다. 패백은 올 친척들이 없으니 하지 말아라. 요즘은 패백 안 하더라. 둘이 같이 살면서 하는 결혼식이니 간소하게 하자. 그렇지만 이바지 음식은 해와라. 예단은 본인이 생각해서 한복을 맞추지 않으니 고맙게 생각해라. 그렇지만 큰아들 내외 옷이랑 애들 옷은 해줘라. 이불이랑 반상기는 필수다. 친척들 많지 않으니 이불 한 채씩은 돌려야 될 것 같다. 큰애는 세탁기도 사줬고 뭐도 해왔고 막 얘기하는데 세탁기 다음으론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막 얘기하더니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러길래 제가 예단과 한복은 그전부터 필요 없으시다더니 오늘 말 나온 김에 필요한 거 말해주세요. 이랬더니 한복 대여와 이바지 음식, 친척들 이불, 큰아들 내 옷 한 벌씩, 본인 이불과 반상기, 현금은 필요 없고 그냥 김치냉장고 한 대 간단히 하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그리고 제가 예단을 드리니 예물 해주세요. 요즘은 예전처럼 보석 몇 세트 이렇게 안 해요. 간단하게 명품백 하나 다이아 세트 하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전 귀금속은 안 좋아하니까 백 하나랑 지갑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 말을 듣더니 같이 살면서 간단하게 10만 올리고 살면 되는 거고, 예물은 관심 없다고 해서 둘이 반지 하나씩 낀 거 아니냐? 본인은 예물 대신 명품백 명품 지갑 한다는 소리는 생전 들어본 적이 없다. 예단도 간소하게 하는 건데 뭔 명품백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엔 예단 예물은 생략하자고 그러셔서 정말 10만 올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얘기하시니까 저도 해드리는 게 맞고 저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명품백 지갑이 싫으시면 간단하게 진주 세트 다이아 세트 14K 주얼리 3세트 해주세요. 전 사파이어나 루비 이런 건 별로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니 되바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쌍욕만 빼고 안 좋은 소리 다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신랑한테 강아지가 너무 심심해하니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라고, 여자 대 여자로 둘만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랬나 봅니다. 길길이 난리치더니 신랑 오니 언제 그랬냐는 듯 배고프니 밥이나 먹자고 그러네요. 신랑한테 난 배가 고프지 않다고, 예단 준비하려면 바쁘니 먼저 집에 간다고, 이바지 음식도 맞추고 한복도 맞추고 이불에 반상기에 김치냉장고는 스탠드형으로 알아봐야 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얘기하니 어머님은 쟤는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이러고 신랑은 뭔 소리냐고 그러길래 어머님이랑 얘기해보고 이불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와. 어머님, 전 먼저 가볼게요. 이러고 나왔습니다. 신랑은 뒤따라 나오고 어머님은 억울하다고 결혼식 날 본인이 참석하는지 두고 보자 하고, 며느리가 아들이랑 이간질하고 욕심만 많아서 자기 재산 뜯어간다는 둥 그러길래 신랑한테 어머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단 원하길래 나도 예물 해달라고 그런 게 분란 만든 거냐? 당신도 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들면
예식장 취소하고 이혼하자 이랬더니 신랑은 자신이 미안하고 엄마한테는 자기가 얘기한다고 엄마 전화 차단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길래 어머님이랑 잘 얘기하고 전달해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간시댁에서 욕심 많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화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네요. 댓글 보고 추가합니다. 집은 24평 집이고 제 명의로 대출받아 산 집입니다. 대출은 집값 30% 정도 받았고 대출금 상환은 제가 냅니다. 신랑한테 현금 2천만 원 받아서 반지 300만 원, 웨딩 촬영 200만 원 썼고 가정가구 이런 것들 장만했어요. 1,500만 원보다 돈은 더 들어갔고 신혼여행 겸 제주도 둘이서 다녀오고 이때 어머님 가방 하나, 친정엄마는 지갑 사드렸어요. 이때까진 어머님이 뭘 이런 걸 사주냐며 좋아하셨어요. 식 못 올린 게 좀 아쉽다며 나중에라도 식은 올리라고 그러셔서 올해 계획하게 된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요구한다는 댓글 봤는데 더 요구한 거 맞긴 합니다. 딱히 생각 안 하고 있던 예단을 얘기하길래 순간적으로 저도 마구 얘기했어요. 만약 헤어진다면 파혼이 아닌 이혼이 맞아요. 혼인신고는 했으니까요. 재택근무 중이라서 집에서 논다는 표현했을 때 아차 싶었는데 신랑 퇴근하면 신중하게 대화해 봐야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신랑은 제 편이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머님 전화가 빗발치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신중히 차분히 얘기하겠다던 제 다짐은 물 건너갔고 제 편처럼 지금도 들어주는 척하는 이 남자랑은 끝입니다. 남편이 왜 남의 편인 줄 알겠습니다. 지 엄마는 아기가 없다. 지 엄마 불쌍하다. 댓글에 나온 얘기들 다 나오네요. 솔직히 댓글 보면서 이 남자는 다를 거라고 믿었던 제가 너무너무 진심 후회됩니다. 댓글 1. 확실한 건 저 아줌마랑 잘 지내긴 글렀다는 거지. 결혼식 올리고 나면 갈구고 후려치고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님이나 님 집에서 뜯어낼까 잔머리 쓰고 결혼 후는 안 봐도 비디오이긴 해요. 그리고 남자도 어느 순간 그러겠지. 그래, 우리 엄마 속물이다. 네가 한 번쯤 져주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꼭 나이 드신 어른을 이겨먹으려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냐? 넌 니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우리 엄마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좀 져줘. 내가 더 잘할게. 추가로 이번에 저렇게 주기만 하는, 아니 뜯기기만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자 시작이고 절대 끝이 안 날 거라는 거. 만약 님네 집에서 명절에 선물이라도 님네 집에선 받는 건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댓글 2. 시모 인성 썩긴 했는데 저 상태로 결혼해도 어차피 미운 털입니다. 똑똑하게 자란 분 같은데 굳이 모자 사이 갈라놓으며 결혼할 필요 있나요? 시모가 저러는 건 며느리만 만만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도 결국 내 편을 들 거라는 계산이 끝난 거예요. 혹시 남친 성격이 우유부단하면 결혼 정말 다시 생각해보세요. 남편만 시가와 교류하게 해도 애 낳으면 그래도 손주인데 우리 부모님께 얼굴 한번 보여드리자. 그게 도리다. 애교 피우고 짜증내고 가스라이팅 시도하며 다시 시가랑 연이어가는 사람들 종종 봤어요. 댓글 3. 녹음은 필수입니다. 특히 남편 없을 때 항상 켜두세요. 댓글 4. 예단을 왜 하라는 건가요? 남편이 수도권에 멀끔한 집 한 채 해오는 거임? 댓글 5. 아들 며느리 같이 불러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들 내보내고 며느리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구만. 저런 앞뒤말 다르게 하는 부류는 애초부터 차단하는 게 답이죠. 이혼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랑은 소통하지 않겠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겠다. 나에게 시댁 행사나 방문 요구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요. 댓글 6. 어휴, 딱 봐도 아들이나 대외적으로는 나는 착한 시어머니. 하지만 넌 눈치껏 알아서 기어서 준비해와라 이거네요. 겉으로는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려고 하지 말라 한 걸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으시니 화나서 뭐라 하는 거고요. 그냥 개무시하세요. 댓글 7. 이혼이라는 거 보니 혼인신고 이미 하신 모양인데 똥 당첨.